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457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문항풀이를 진행해드릴 기업은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사실 이번에 자소서 문항을 제가 쭉 보면서 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 느낀 점을 뒤에서 한번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그렇네 라고 아마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문항풀이를 진행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은행이 이렇게 8월에 채용이 뜨나?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은행이 조금 이례적으로 빠르게 채용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다닥 준비해서 왔는데 날씨가 조금 덥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은행에 빨리 입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문항풀이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문항풀이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이 좀 가장 어려우신지 한번 여쭤보고 그 문항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와 보시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우리은행 문항풀이를 보면서 1번 문항부터 4번까지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자, 이번 문항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항은 지원 동기랑 여러분들의 역량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 플러스 역량을 한 번에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 문항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또 이 문항은 제가 상반기에도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항이 좀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올 상반기 문항풀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2번부터 3번을 봅시다. 2번 문항부터 4번까지 좀 살펴보면 자, 2번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이냐? 3번 본인과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4번 본인의 성격은 근무함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과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은 뭐냐? 라고 하면서 다 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본인 다 본인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우리은행에 대한 인사이트나 우리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묻는 문항이 1번에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예요? 2번부터 4번까지 다 여러분들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은행 채용의 핵심은요 뭐냐면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원으로서 준비해온 여러분들이 뭐 제가 자격증을 땄고요 무슨 노력을 했고요는 1번 문항에서밖에 어필할 수가 없어요. 2번부터 4번까지를 보면 뭐냐라고 하면 행원으로서 준비해온 능력보다는요 뭐냐? 자질과 소양을 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뭐 자격증을 땄고 이런 노력보다는 정말 행원이란 직업이 잘 맞고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런 자질과 특성과 소양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묻는 문항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 문항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행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키워드가 꽂힐 거냐 하면 저는 이 은행을 제외하고 라는 키워드에 꽂힐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읽어보면서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이 어디냐면 은행을 제외하고예요. 왜요? 사실 이 문항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었던 적이 별로 없고 또 여러분들 구미가 당기잖아요. 은행을 나 은행 가고 싶은데 갑자기 은행을 제외하고 적합한 직업을 얘기해보라고? 당황스럽잖아요. 사실 이 문구가 여러분들 제일 당황스럽게 할 문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은행을 제외하고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2번부터 4번까지 다 여러분들을 궁금해서 묻는 문항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행을 제외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은행에 여러분들이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묻고자 한 겁니다. 그거를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뭐로 많이 물어봤냐면 자, 성장과정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장과정 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치관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뭘 많이 물어봤어요? 성격의 장단점. 아니면 또 뭐로 물어봤었냐면 상반기에는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본인이 이걸 실천했던 걸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문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은행이 이 문항들에 비해서 뭐냐? 창의성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꼬아서 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데 은행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은행에 완전 적합한 인재처럼 딱 작성하실 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그 고유한 특성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제외하고 너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뭐냐? 왜요? 은행을 제외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온전히 적합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한번 고민해 볼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의도로 한번 돌려서 창의성을 좀 가지고 물어본 문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 은행이 그냥 여러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격의 장단점이나 아니면 성장 배경이나 성장 과정 이렇게 그냥 과거에 내던 문항대로 내도 되는데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직업을 통해서 묻고 있을까요? 이 직업을 선택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에게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직업관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직업들을 보면 이 친구가 대략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구나. 예를 들면 본인이 행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선택했다고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면 뭔가 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고 사회에 좀 보탬이 되고 싶고 어떤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조금 유추하고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다른 직업 어떤 걸 선택하는지 보면 여러분들의 직업관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 외 직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특징이나 성향도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를 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면 이 친구 혹시 좀 영업하는 거 좋아하나? 사람 상대하는 거 좋아하나? 어떤 그런 세일즈나 영업을 통해서 본인의 성과를 추구하는 걸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좀 뭘 좋아하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재능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보험 설계사가 되고 싶대요 라는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왜 그런 보험 설계사가 되고 싶은데 라는 이유를 들어봤을 때 본인에게는 어떤 특출난 좀 설명력이 좋대요. 어떤 사람에게 뭔가 설명을 할 때 쉽게 비유나 예시를 들어서 좀 잘 설명한대요. 그러면 이런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친구는 좀 설명을 잘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댄서가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춤을 잘 추나? 춤에 대한 재능이 있나?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진 혹시 특별한 재능은 없는지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비단 이 세 가지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 동안 어떤 쌓아온 특별한 재능이나 이력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이 조금 이번에 이 문화 굉장히 창의적으로 출제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뻔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물어봤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겠구나 라는 걸 딱 감을 잡아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던져봤어요. 이 문항이 왜 쓰기 어렵니?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래도 은행 외라고 하지만 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좀 드러내려면 좀 은행권, 금융권에서 좀 생각해볼 만한 직업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항은요 제가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제된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은행에서도요 은행을 제외하고라고 단서를 놓은 게 이유 없이 이 문항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은행을 제외하고 즉 행원으로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모습, 이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지원자 본연의 강점이나 지원자 본연의 특성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이 직업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나를 잘 대표할 수 있고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권의 틀을 벗어난 직업을 선정하셔도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우리은행이 은행을 제외하라고 했으면 은행을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금융권을 깔끔하게 벗어나서 생각해보세요. 물론 선생님 저는 정말 인생 자체를 금융권 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금융권을 벗어나서는 제가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타오르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은행만 아니면 돼요. 하지만 이 문항에서 은행을 제외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은행 말고 금융권 말고 좀 본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거기 때문에 금융권의 틀을 아예 벗어나서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창의성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주의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행원의 결과 너무 안 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면 요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어디서 곤란하냐? 면접에서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업가라는 걸 한번 예를 들게요. 사업가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사업가를 썼을 때 어떤 리스크가 따를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업가란 걸 했을 때 뭔가 내 사업을 하고 싶고 내 책임과 내 주도하에 하고 싶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강조했다라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면접관들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이 친구 혹시 조직 생활 좀 알맞는 친구 아닌가? 자기 사업하고 싶어하고 이 회사나 누군가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걸 좀 거부감이나 싫어하는 친구는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가수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가수를 해서 저는 저를 뽐내는 게 너무 좋고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싫습니다. 저는 저만의 특별하고 유니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하는 아티스트적인 성향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 보수적인 금융업에서 너무 튀는 인재는 아닌가? 그 영업점 안에서 하루 종일 사람을 응대해야 되고 그런 영업을 해야 되는 게 행원인데 너무 튀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금융권에서는 좀 너무 튀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너무 그 행원의 결에 벗어난 직업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괜찮을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정말 잘 맞고 좋은 포인트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정말 조직 생활이라든지 행원의 결에 안 맞는 이유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항상 검토해보면서 그 직업을 선정하셔야 돼요.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특징과 너무 안 맞는 직업들을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뭐 덩치가 왜소하고 호리호리하고 좀 마른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만약에 자기가 은행원이 아니면 어떤 직업을 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전 역도 선수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면접관들 입장에서 역도 선수와 같은 이미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 너무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전혀 자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면접장에서 그럼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역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면접관들이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금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셉이나 이미지와 맞는 직업을 선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의적으로 하라고 했다 해서 너무 독창적인 직업을 선정해서 행원의 결에 안 맞는 직업을 선정해서도 안 되고요. 아니면 너무 튀는 직업을 해도 안 되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의 특징과 안 맞는 직업도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직업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서류 합격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면접에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 면접까지 고려해서 한번 작성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정해서 작성하시면 좋을지 그 팁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예시로 한번 방법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 두 가지식으로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약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 그냥 딱 한 문장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딱 받고 시작을 합시다. 두 번째로는 왜 해당 직업에 적합한지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는 환자의 병명에 맞게 정확한 약을 조제해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원칙에 대한 타협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환자의 병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약사라는 직업이 가진 특징을 나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책임감이라는 연결고리로 나를 연결하고 있고 어쩌면 자 여러분들 봅시다. 원칙이랑 책임감은 꼭 약사에게만 필요한 그런 태도인가요? 그런 성향인가요? 아니죠. 행원도 있어야죠. 이 금융산업도 법과 그 다음에 내부 규정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준수하려는 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고객님에 대한 내 업무에 대한 책임감 모두 필요하죠. 그래서 행원이랑 거 잘 매칭시킬 수 있는 요소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과 책임감이라는 연결고리로 본인이 왜 이 직업에 부합하는지 어울리는지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뭘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내가 책임감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 나 규정에 따라서 일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란 걸 그 경험으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이 친구는 보증기관에서 인턴을 했나 봐요. 그래서 창업 3년차 기업이 대출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채권기간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자기도 창업 기업은 초기에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어서 규정집을 다시 찾아봤다고 하죠. 이거 규정에 맞는 건가? 이거 그냥 해줘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찾아봤대요. 근데 그 결과 갱신 처리를 하면 보증료 할인 혜택이 사라져 그만큼 보증료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대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딱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거 보여주고 관련 경험도 사실 은행에서 좀 좋아할 만한 경험이죠. 보증기관이면 어디겠어요? 뭐 신보나 기보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좀 선호할 수 있는 경험까지 살짝 어필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규정에 근거한 업무 처리를 먼저 그 특성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행원으로서도 사실 필요한 덕목이고 자세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골랐지만 사실 행원에도 잘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경험을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은행과 직접 통화해서 대출이자 할인폭과 보증료 상승폭을 비교해 보니 대출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파악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자 이게 왜 책임감인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요청해주면 돼요. 그냥 저 대출은행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바꿔주면 돼요. 사실 이 보증료가 상승한다는 거 사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닙니다. 그냥 고객이 납부하면 돼요. 보증료 올라가는 것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쵸? 근데 뭐예요? 이 친구는 이 사장님이 이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까지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대출이자 할인폭과 보증료 상승폭 이게 다를 수 있고 보증료 상승폭이 더 크면 사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이건 좀 내가 아껴드려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게 진짜 책임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경험했을 때 고객이 뭐예요? 잘못하면 큰돈이 나갈 뻔했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상황에서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 없지만 본인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서 업무를 했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행운으로서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행운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막아드리는 사례들 보면 여러분들 그거 다 본인이 안 해도 되지만 그 고객님 돈, 금전 지켜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책임감이고 행운으로서도 필요한 덕목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약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행운으로서도 부합하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여러분들 우리은행에서 원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던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경험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고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저에게 적합한 직업은 약사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약간 수미상관 구조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에 좀 어필을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은행에도 어필해볼 수 있을까요? 라면 우리은행에서도 이런 규정에 근거한 업무와 책임감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겠습니다 라면서 나는 약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만 은행에도 적합한 사람입니다. 사실 행원이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깨알 어필을 한 문장 정도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여러분들 무난하게 작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예시까지 보여드리니까 딱 여러분들 이제 감 잡으시겠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게 뭘 묻고자 하는 거 알겠죠? 이게 굉장히 그 취준생들 사이에서 왈가왈부가 많이 됐었나 봐요. 어렵죠? 그 금융권 뭐 증권사나 아니면 은행과 유사한 뭐 다른 그 금융사들의 그런 업무를 선택해야 하나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가장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할 문항 제가 2번 문항을 풀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다른 문항도 사실 만만치 않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3번, 4번 문항도 그렇게 쉬운 문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고찰, 자기 객관화, 나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이 없으면 좀 작성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해보시고 작성하면 좋겠고 만약 그게 작성이 어렵다면 저희 457D 홈페이지에 항목풀이 예시 설명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설명과 다양한 예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한번 풀이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 다른 문항을 작성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다음 항목 풀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은행 최종 합격까지 가시길 꼭 바라겠습니다.